어, 네, 이렇게 해서 진행. 이것도 잠시만. 이상으로 나가지지가 않아서. 어, 지금 시작하면 되나?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올해 아이클리어에 나왔던 Retrieval Augmented Test Time Adaptation for Vision Language Models라는 RATTA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카이스트와 그다음에 LG AI 리서치 기반으로 좀 진행이 된 연구이고요. 일단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립이나 블립과 같은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로 사전 학습이 되면서 이 비전 랭귀지 모델 계열들이 좀 발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클립이나 블립 모두 사전학습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여전히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시점 그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에 상당히 좀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분포의 그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제로샷 처리 능력이 조금 결여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번 논문을 읽으면서 TTA라는 개념을 처음 접해서 TTA라는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프리트레이닝 페이지에서의 데이터와 그리고 테스트 타임에서의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서 또한 좋은 추론 성능을 얻기 어려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 중 하나이고 기존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그런 기법들도 물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전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타임 데이터 셋을 모두 활용해서 새로운 도메인을 적합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라벨 소스 데이터에 좀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문제를 좀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TTA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종의 이유로 학습에 활용된 소스 데이터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해당 도메인을 적합시키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이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TTA 방식들을 적용할 때 좀 한계점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나온 방식이 이제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이라는 TPT라는 방식입니다. 이는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증강을 적용하고 그 증강된 뷰들에 대한 예측의 일관성이 생기도록 그 텍스트 프롬프트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이제 모든 뷰에서 동일한 클래스가 예측이 되도록 후에 이 모델 아키텍처의 그 오브젝티브를 그 엔트로피가 최소화되어지도록 하는 목적 함수를 사용함과 동시에 불안정한 예측에 대해서 제외하는 이 콘피던스 셀렉션 기법과 결합을 해서 프롬프트를 테스트 시점에서 튜닝함으로써 이 텍스트를 이제 테스트 타임 시점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서 발전한 이 디프 TPT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는 이제 기존 테스트 타임 프롬프트 튜닝 방식에서는 단순 들어온 입력 이미지를 뭐 크롭하거나 뭐 수평 반전을 시키거나 이러한 단순 증감 방식이 조금 너무 나이브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모델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 분포 기반의 다양하고 정교한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뷰들을 생성하고 이를 오리지널 이미지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낮은 것들은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TPT를 조금 보완을 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Efficient Test Time Adaptation이라는 TDA 방식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에 그 TPT와 디프 TPT 같은 TTA 기법들은 이제 역전파나 프롬프트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이런 무거운 연산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피처와 이 피처의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수도 라벨을 경량 킥 값으로 저장하고 이 새로운 샘플이 들어오면 그 캐시에 저장된 킥 값을 기반으로 참조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적응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는 학습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이는 동적 큐 기반의 그 우선순위 큐를 활용해서 구현이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리면 먼저 이제 페이지 1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클립이 이제 고양이가 85%라고 예측을 했을 때 이제 포지티브랑 네거티브는 이제 초기화 상태이기 때문에 캐시가 비어 있고 이제 모델의 엔트로피가 이제 낮아서 확신 캐시라는 거에서 85% 이상으로 좀 높은 확신을 가질 때는 이 이미지 1에 대한 특징과 캣에 대한 그 수도 레이블을 포지티브 캐시에 먼저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포지티브 캐시에 그 해당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립 예측이 이제 캣을 55%로 예측하고 도그를 40%라고 예측을 했을 때 최종 예측에서는 기존의 그 포지티브 캐시를 참조해서 약간 개선된 이제 캐시 60%의 확률로 조금 이런 식으로 테스트 타임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캐시 업데이트 과정에서 엔트로피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약간 추가된 이제 중간 지점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캐시의 이미지 2 특징과 도그가 마이너스 이제 이건 도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고 페이지 3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진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처럼 이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필요하지 않고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좀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선 소개드린 이 세 가지 방식에는 모두 공통적인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제 VLM TTA 방식들이 VLM 파라미터 자체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그 인터널 놀레지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실상 이 역시도 뭐 증강이 됐던 어떤 간에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의 그런 그늘 안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어그멘테이션이나 이런 다양한 변형 기법을 사용한다 한들 사실 처음 보는 그 리얼타임의 데이터가 테스트 타임에 들어오면 이해는 이제 동적으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논문의 저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LP의 그 레그 프레임워크에서 모티베이션 얻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NLP에서의 레그가 이제 추론 시점에서 외부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통해서 추가 정보를 어떤 LLM에 통합을 시켜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를 NLP나 LLM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VLM 모델로의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다는 이 영감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기존에도 이 리트리버 베이스드 그 기반의 이제 퓨샷 어댑테이션 시도들도 물론 있었는데 이는 이 테스트 타임 시점에 이제 동적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클래스에 대해서 검색을 먼저 사전에 수행을 해서 나온 그 집합에 대해서 그걸 이제 테스트 시점에 이제 어댑테이션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 집합이 계속 바뀌지 않고 스태틱하고 원신 이미지에서 대해서는 이제 명확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 RATTA 같은 경우에는 어, 쉽게 말씀드리면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테스트 이미지와 관련된 그 외부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해당 외부 이미지를 통한 예측으로 이제 그 이미지 클래스 예측을 고정하는 그 TTA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좀 흐름이 길어서 좀 끊어서 앞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 생성 및 검색 부분인데요. 먼저 제 첫 번째로 이미지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이제 단순히 이제 그 크롭이나 이제 수평 반전과 같은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뷰의 이미지로 이제 증강을 먼저 진행하고 클리퍼 같은 VLM의 프로진 이미지 인코더로 각 뷰에 대한 임베딩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정의된 그 각각의 클래스 집합마다 오프라인에서 LLM으로 생성된 그런 캡션 집합들을 생성을 하는데 그 캡션 집합들 간의 얼라이먼트 스코어 계산을 통해서 관련도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특정 뷰가 뭔가 우연하게 뭐 계속 0.2였는데 한 뷰만 뭐 0.8이고 약간 이런 특이성 있는 값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논문에서는 퍼센타일 기반으로 각 캡션의 대표 점수를 측정한 후에 이제 상위 뭐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 그런 뷰에 대한 그 캡션들을 종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안에서 점수가 높은 탑 K개의 이런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텍스트 LLM이 생성한 텍스트 집합을 산출합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드리면 퍼센타일 기반으로 각 뷰에 대한 그런 특이성 없이 안정적으로 1차 필터링을 진행한 후에 그 중에서 이제 관련도가 높은 탑 K만 뽑아서 이제 2차로 좀 필터링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된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의 이미지 관련된 텍스트들을 통해서 외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데 캡션을 다시 이제 클래스별로 캡션 집합 안에서 이제 그룹화를 진행합니다. 이미지 그 캡션이 이제 이미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워딩이기 때문에 캡션 집합 안에 여러 클래스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진행하고 전체 텍스트를 이제 모두 인베딩을 한 후에 각 그룹별로 인베딩의 중심점을 계산해서 각 프로토타입을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프로토타입들과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과의 이 얼라이먼트 스코어를 다시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계산을 해서 탑 K개의 이미지를 리트리버하고 그 그룹화를 사전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해당 그룹의 클래스 C를 검색된 이미지에 이제 수도 레이블로 다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입력된 테스트 시점의 테스트 데이터와 관련도가 높은 이미지 데이터 집합을 좀 추릴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워크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방식인데요. 앞선 방식 그 과정에서 클래스 C가 이제 수도 라벨로 부여가 되긴 했는데 아직 이제 수도 라벨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클래스에 속한 그 외부 이미지가 실제 그 테스트 타임 이미지의 특징과 얼마나 의미론적으로 가까운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와 외부 이미지 간의 어떤 관련성 점수 계산을 통해서 여기서 임의로 선정한 관련성 점수 계산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정량적으로 좀 측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는 이 세멘틱 갭이라고 하는 의미론적 간극을 측정을 하는데 그 이미지와 외부 이미지 쌍에서 각 이미지가 그 텍스트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까지 갖는 그 코사인 거리 차이의 절대값을 일단 먼저 측정합니다. 이 값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이 값이 낮으면 이미지 간 의미 차이가 적기 때문에 뭔가 그 상호 간의 테스트 이미지와 실제 그 검색된 이미지의 의미 차이가 좀 적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이미지 쌍별로 쌍별 간극 행렬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그 쌍별 관련성 점수를 S를 산출하게 되는데 이는 OT라는 옵티멀 트랜스퍼 함수, 그 거리 함수의 역수로 계산이 됩니다. 사실 OT라는 함수가 어, 좀 생소해서 좀 찾아보고 봤을 때 OT 디스트 함수는 이제 그 운송 비용 그런 걸 최적화하는 그런 이론에서 출발한 방식이고 총 운송 비용을 최소화하는 운송 계획을 찾는 함수로서 단순 이제 앞서 구한 이 의미론적 간극에 해당하는 쌍별 운송 비용에 해당하는 이 간극 행렬 값인 CGC 이외에도 각각이 그 프로토타입과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이 클래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중치 UV를 추가로 두어서 OT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운송에 조금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 가중치 UV는 전체 그 해당 거리를 움직이는 그 비용 이외에 그 얼마나 중요한지에 해당하는 그 물량과 같은 개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둠으로써 그 가장 물량이 큰, 즉 그 프로토타입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그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OT 거리가 가장 낮게 측정이 되고 그 비용이 가장 낮게 측정이 되고 따라서 가장 높은 관련성 점수를 가집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구한 관련성 점수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제 리트리버 베이스드인 그 검색된 외부 이미지 기반의 예측 클래스 확률을 따로 이렇게 구하게 되고 이를 이제 기존의 테스트 이미지만 활용했을 때 그런 기존 예측 확률 값과 결합을 해서 이제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각 그 검색과 기존 각 예측의 엔트로피 기반 이제 가중치 알파 값을 부여를 해서 판단 과정에서 더 확신이 높은 출처에 더 높은 영향력을 부여해서 어댑테이션을 좀 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익스페리먼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총 17가지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제로샷 전이 능력을 평가를 했고 13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이학습에 자주 쓰이는 벤치마크를 썼고 4종은 그 이미지넷 기반의 디스트리뷰션 시프트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이브한 제로샷 클립 베이스라인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TPT, 디프 TPT와 같은 튜닝 기반 방법들, 그리고 이제 나이브한 클립은 그 텍스트 캡션이 이제 단순 프롬프트 기반에 엄청 나이브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시각적 특징을 담은 설명을 보강하는 텍스트 설명 기반 방법 세 종과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사전에 검색을 미리 수행하는 그런 검색 기반 방법 2종과 상호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레이온 이빌리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구축을 했고,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캡션에 이제 대상 클래스 이름이 포함된 이미지만 다운로드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스라는 외부 벡터 DB를 활용을 했고, 이외 상세 설정은 베이스라인 모델은 클립, 그리고 텍스트에는 GPT를 썼고, 나머지 하이퍼 파라미터들도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결과인데요. 일단 13종과 4종의 각각 데이터셋에서 전이학습 데이터셋과 분포 변화 데이터셋을 모두 이제 기존 대비 좋은 클래스 예측 어큐러시를 보여서 이제 외부 지식을 그 테스트 시점에 효과적으로 어댑테이션 할 수 있음을 좀 시사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였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을 때, 이제 텍스트 프로토타입 기반의 그런 그 거리 계산과 그리고 세맨틱 갭 그리고 U와 V 가중치를 모두 배제했을 때와 하나씩 이제 빼가면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을 때 모두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현재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이 일부 뭐 세 가지 제외하고 모든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당 GPU 출원 시간 또한 이제 기존의 TPT 방식과 좀 비슷했고 사실 매 테스트 샘플마다 업데이트를 위한 학습 과정이 필요가 없고 검색을 통한 예측 조작만 하기 때문에 피크 메모리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좀 해석이 있는데 증강 그 규모를 늘릴수록 성능이 향상되지만 25개 부분에서 정체가 있고 디스크립션을 선택하는 그 개수 자체에서도 이제 중간에 어느 부분에서 정체가 온 이후에 좀 급격한 하락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설명을 포함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관련 없는 설명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 개수는 상대적으로 이제 많아지더라도 성능 저하는 사실 크게 없었는데 이를 아까 OT 거리 기반의 그런 가중치 체계를 두어서 이제 관련도 없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좀 배제를 하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좀 강건하게 대응을 할 수 있고 P가 그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P가 아예 1.0이면 이제 높은 값을 가진 우연한 노이즈도 실질적으로 탑 케이크 안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션을 사전에 오프라인에서 생성할 때는 이제 클로드보다는 GPT가 좀 더 좋은 결과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 DB를 좀 샘플링을 통해서 DB의 규모를 베리에이션을 두었을 때 당연하게도 높은 규모는 좀 많은 컨텍스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는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장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균형 지점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지점이 최적점인지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는 이제 80%가 가장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최적 지점에 대한 계산은 명확하게 일단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제 테스트 시에 웹스케일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VLM 기반의 TTA 방법론을 새롭게 설계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고 텍스트 설명을 그 특징으로 삼아서 관련된 외부 이미지를 정확하게 검색하고 그 본질적인 의미론 기반으로 VLM을 어댑테이션 했다는 그런 기여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적으로도 그런 지식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재료샷 성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지점들을 입증했기 때문에 기여할 부분이 많은 논문이라고 생각하고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이 방법도 네, 그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사전 학습된 클립으로 인베딩을 만들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클립이 학습해놓은 그 사전 지식에 의해서 인베딩화된 건데 여기서 주장하는 전혀 새로운 분포에 대해서 이전 방법과 다르다는 점이 어떻게 그 주장할 수 있습니까? 텍스트 인베딩 그 캡션을 생성할 때는 기존의 그 얼라인된 caption이 아니라 그 사전에 그 정의된 그 클래스 집합에 대해서 아까 GPT나 그 클로드 같은 그 LLM들로 그 해당 클래스의 그 이미 캡션들을 그 캡션 집합들을 생성을 한 후에 이제 얼라인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클립에서 학습된 그 프리트레인드 된 인베딩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거.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황에서 다른 LLM으로 이제 이미의 캡션 집합을 생성을 따로 해주는 프레임워크인 걸로 이해했어요. 제가 그럼 페이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좀 이해 못한 것 같아서. 여기서 그 3번 부분 같은 그 뭐 현대 팰리세이드는 3열의 SUV다 뭐 이런 네. 캡션들이 이제 그 이 VLM 자체에서 나오는 그 텍스트 캡션들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시점에서 그 외부에 있는 그 LLM을 통해서 그 현대 팰리세이드에 대한 캡션들을 좀 캡션 집합들을 무수하게 많이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온라인을 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그 클립이랑은 좀 관계성이 적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VLM을 활용하는 것부터가 이미 그 사전 지식 이외의 다른 지식을 사용하는 거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외부 검색할 그러면 이미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기준이 되는지. 그래서 이 검색, 그 각 테스트 이미지 하나가 지금 들어왔을 때 이거를 다중뷰로 이제 크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증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 선정을 네.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기존 클래스를 벗어나는 그 어댑테이션이 필요한 이미지인지 어떻게 선정하는. 그건 이제 어떤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 어댑테이션을 적용할지에 대한 설명은 네. 따로 이 논문 안에는 없었어서 이제 그냥 모든 이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고 그 테스트 시점에 어떤 샘플에 이 어댑테이션 기법을 동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이 안에 일단 없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답변으로 좀 대답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 VLM 안 쓰고 네. 그냥 저 외부의 그런 검색 이미지를 쓸 거면 그 테스트할 이미지를 그냥 검색 엔진에서 이미지 검색으로 해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LLM이 주는 그 결과와 검색 엔진이 주는 결과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여기서 좀 언급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 파이스와 같은 그런 벡터 DB를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이라고 이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제 사실 동적으로 그 외부 검색 엔진의 힘을 빌려서 리트리버를 진행하고 그걸 기반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사실 이 GPT와 같은 일부 다른 오프라인 LLM들의 정렬과 그 안에서 이제 그리고 그 파이스 안에서 이런 리트리버를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부분들이 조금 더그 메모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조금 더 인퍼런스 타임이 좀 짧아서 이 부분을 채택을 하는 걸로 일단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비교 방법에서 그 비교 방법들 중에 네. 마지막에 검색 기반 그 오프라인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외부 이미지 검색하는 방식이 네. 그 아까 제가 방금 말한 케이스의 그 비교 대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 오프라인 이미지라는 게 그 페이지가 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확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지 그 오프라인 그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저희가 그 일반 벡터DB 쌓았던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검색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테스트 시점에 들어왔을 때 그 테스트 이미지에 맞게끔 어댑테이션을 해서 동적으로 그 상황 그 이미지에 맞는 캡션 정렬 과정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나온 그 맞는 리트리벌된 검색 이미지들을 찾고 그 해당 집합 안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존의 방식들은 그 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양이 이미지가 들어왔으면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서 사전에 그냥 고양이라고 검색했을 그 이미지의 그 컨텍스트를 포함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클래스 기반으로 검색했을 때 나온 결과들을 그 정적인 집합 결과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거지 온라인 그 검색 엔진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거. 그러면 정리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는 게 VLM 통해서 텍스트 정리를 안 쓰고 이미지 검색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비슷한 이미지 클래스 만들어서 그걸 어댑테이션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리고 안 하는 이유는 LLM의 어떤 효율성이나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그런 것 말씀이죠. 같습니다. 그 프레임워크적인 타입이 그 말씀하신 방법도 사실 어찌됐든 검색 엔진 안에 있는 그런 관련성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타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의 차이지 아예 불가능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 그 리트리버에서는 대상이 되는 외부 검색의 시간. 이 레이온 EB라는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파이스 벡터 DB를 따로 여기서 구축을 해서 그 리트리버 외부 DB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기존에 그 들어오는 사실 이 레이온 EB 데이터셋의 분포랑 저희가 실험에서 쓰는 이런 뭐 차 종류나 뭐 헬텍이나 푸드 같은 이런 그 전위 학습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벤치마크의 분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레이온 EB로 외부 DB를 구축을 따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연구죠. 궁금한 게 데이터베이스가 네,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나요? 뭐 키를 뭘로 넣고 밸류를 뭘로 넣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아니면 파이썬 안에서 그 이미지를 통째로 벡터화해서 저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는 별도로 저장을 해놓고 패스만 뭐 따로 넣는다든지 어쨌든 간에 값을 조회를 하면은 기존 레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그 벡터 통째 값이 통째로 오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간 매체로 텍스트를 사용을 했고 네, 그 텍스트를 빅토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결국엔 우리가 갖다가 쓰고 싶은 건데 그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를 어, 하는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원래 벡터DB 안에 그 이 논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파이스 벡터DB를 거나 뭐 외부의 뭐 파인코이나 이런 공유화된 그런 벡터DB를 사용할 때 이제 이미지의 그런 그 이미지 경로를 어떤 외부 DB나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패스만 그 메타데이터로 넣어가지고 그 임베딩 값을 사용하고 그 패스로 조회를 해서 이제 외부에서 뭐 HTML로 끌어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원본 이미지에 대한 거를 조회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건 없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는 그 텍스트랑 그 얼라인이 되는 그 이미지 자체 임베딩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확히 어떤 패스에 두고 이런 거는 사실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언급이 돼 있지 않아서, 임베딩만 뽑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부 DB에서 가져올 때 관련된 사진을 찾는 그 검색 과정은 키워드 기반으로 문장 자체를 기반으로. 검색은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그 설명 집합을 얻었을 때 이제 그 설명 집합에 대한 임베딩들을
어떻게 보면 인베딩 중심점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타입으로 클래스를 구분을 해서 그 프로토타입 그 중심 인베딩과의 그 코사인 유사도 기반으로 저희가 그 일반적인 텍스트 NLP 에그에서 진행하듯이 그 코사인 인베딩 유사도 기반으로 일단 탑 K개를 가져오게 돼.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여기서 결국에는 인베딩을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베딩을 뽑아낼 때 결국에는 모두 다 동일한 어떤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을 갖다가 인베딩을 뽑아내게 되고 혹시 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 뭐 변경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버전업이 된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했을 때에 대한 그런 거를 다루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이 관련된 논문 안에는 일단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근데 당연히 이 전체 그 결론적으로 얼라인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 텍스트 자체를 인베딩하는 그 모델이 그 앞선에서 달라지면 뒤에도 결국은 동일한 인베딩 모델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전체를 다 갈아 끼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더 뭔가 효율적으로 다룬다거나 그 그런 부분은 연구나 있으면 네, 좀 고민을 좀 더 이제 퓨처워크에 담을 수 있어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합니다.